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국내 주식시장 정말 뜨겁습니다. 네, 맞아요.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코스피가 3년 5개월 만에 2,900선을 그냥 뚫어버렸어요. 그렇죠. 뭐 국장이 미쳤다 이런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코스피 3천 시대, 진짜 눈앞에 온 것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기록적인 상승세죠. 오늘은 이 현상, 왜 이렇게 시장이 달아오르는지 그 배경을 좀 더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볼까요? 역시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새 정부 효과 이거겠죠. 네, 아무래도 그게 제일 크죠. 출범하고 6일 연속 올랐으니까요. 허니물 랠리라고 하죠. 네, 특히 외국인들. 5거래일 동안 4조 원 넘게 순매수했어요. 이게 지수를 그냥 확 밀어 올린 거죠. 맞습니다. 그 자금 유입이 엄청났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기대감, 과거 정부 초기에도 없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항상 있었죠. 뭔가 이번엔 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시장이 이렇게까지 반응하는 데는요? 이번에는 그 대통령이 직접 코스피 5천, 공약 7천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밝혔잖아요. 아, 맞아요. 그 발언이 있었죠. 네, 단순히 그냥 잘해보겠다 정도가 아니라 뭔가 구체적인 정책 변화, 어쩌면 구조적인 변화까지 올 수 있겠다는 그런 믿음, 그런 게 좀 시장에 퍼진 것 같아요. 구조적인 변화라면. 그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나 배당 확대 이런 정책들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특히 상법 개정안, 이게 발의된 게 의미가 커요. 어떤 점에서요? 이게 단순히 소액주주 권익보호, 이 정도를 넘어서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 하면 늘 지적했던 거,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있잖아요. 네, 고질적인 저평가 문제죠. 그 핵심 원인 중 하나인 불투명한 지배구조, 이걸 정면으로 바꾸겠다는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한테는 한국 시장 룰이 바뀌네, 이런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거죠. 불공정 거래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검토나 장난치다가는 패가 망신한다. 이런 강한 워딩도 그럼 같은 맥락이겠네요. 그렇죠. 시장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지 표명이죠. 그리고 배당 확대 유도 정책도 중요합니다. 그건 어떻게 구체화될까요? 세금 혜택 같은 거 주나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당 많이 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번 돈을 주주한테 잘 돌려주는 기업들의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추진한다거나 하는 세제 개편 방안이 나오고 있어요. 우량주 사서 배당받아 생활비 벌 수 있게 하겠다. 대통령 발언도 있었고요. 네, 주주 환원을 강화하겠다는 거죠. 이런 움직임들이 모이니까 외국인 자금이 계속 들어오는 거고 실제로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한국 시장 전망을 좋게 보고 있어요. 외부 환경도 좀 도와주는 것 같긴 해요. 원화가 강세 조짐을 보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달러가 약세 기조로 가면서 원달러 환율이 1360원대까지 내려왔죠. 이것도 외국인 매수를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거기다 유럽이나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고요. 그렇죠.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개선된 것도 한몫했죠. 비트코인만 봐도 11만 달러 회복하고 그랬으니까요. 전반적으로 자산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네요. 미중 무역 협상도 약간 진전이 있었고요. 네, 그것도 투자 심리에는 조금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핵심적인 쟁점이나 높은 관세율은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 이건 좀 유의해야 합니다. 근데 시장 내부를 좀 들여다보면 지수는 이렇게 막 오르는데 모든 종목이 다 같이 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정확히 보셨어요. 차별화가 아주 뚜렷하죠. 네, 삼성전자는 좀 주춤한데 SK하이닉스는 엄청 잘 나가고 또 상법 개정 기대감 때문에 증권주나 지주회사는 강하고요. 맞습니다. 반면에 2차 전지 쪽은 미국 전기차 시장이 좀 부진하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죠.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거예요. 그럼 이전 정부에서 좀 주목받았던 조선이나 방산 이런 쪽은 이제 좀 쉬어가고 하반기에는 새 정부 정책 수혜주, 예를 들면 전선, 증권, 지주사 이런 쪽으로 관심이 옮겨가는 건가요? 네,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뭔가요? 이 넘치는 유동성이 주식시장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부동산 시장까지 막 과열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도요? 네. 어떤 아파트는 호가가 일주일 만에 3억에서 5억씩 뛰고 그래요. 이건 좀 이상급 등이죠. 전셋값 상승 압력도 계속되고 있고요. 공급 부족 문제도 있고 계약갱신 청구권 영향도 있고요. 이야, 그럼 정부가 가만히 있진 않겠네요. 추가 대출 규제 같은 거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마냥 좋은 상황만은 아니겠네요. 단기간에 너무 올랐다는 부담감도 있을 거고. 그렇죠. 조정 가능성은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언제까지 이렇게 강하게 이어질지도 사실 미지수고요. 세계 경기 둔화 우려 같은 것도 아직 남아 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정책이라는 게 기대는 큰데 이게 실제로 입법되고 실행되는 과정에서 속도나 강도가 어떻게 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정부가 PBR, 그러니까 주가 순자산 비율이 0.2배 이하인 기업까지 언급하면서 저평가 해소 의지를 보인 건 좀 인상적이긴 했어요. 네, 그건 정말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기업의 순자산 가치에도 한참 못 미치는 주가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장부상 가치보다도 훨씬 싸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걸 두고 뭐랄까 과거의 벤저민 그레이엄이나 워런 버핏이 했던 초기 행동주의 투자 이런 걸 떠올리면서 거의 20년 만에 구조적 변화 기회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와, 20년 만의 기회라 의미심장하네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현재 국내 증시는 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또 외국인 자금 유입, 그리고 우호적인 외부 환경, 이 세 가지가 맞물려서 아주 강한 상승 동력을 얻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네, 그리고 그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까지 들썩이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동시에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나 조정 가능성, 또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될지의 불확실성, 그리고 여전한 글로벌 경제 변수 같은 리스크 요인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거군요. 네, 맞습니다. 양면을 다 봐야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뜨거운 상승세, 이게 과연 그동안의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정말 해소하고 한국 증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런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쩌면 또 한 번의 짧은 열기로 끝나고 말까요? 앞으로 시장을 계속 지켜보시면서 이 지문에 대한 답을 한번 스스로 찾아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